만약에 공부 욕심이 누가 강제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였으면 대치동을 중심으로 공부 욕심 학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엄청 잘 됐을 거예요. 세 달에 100만 원 해서 세 달 보내놓으면 다녀왔더니 아이가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엄마 나 진짜 나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런 학원이 있으면 잘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학원이 아직도 하나도 없어요. 그 뜻은 누가 강제로 어디 서울대 데려가고 한다고 해서 공부 욕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공부 욕심이라는 키워드를 완전히 내려놓고 언젠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우리 아이가 공부 욕심이 찾아왔을 때 제가 늘 강조를 드리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 욕심이 찾아왔는데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전혀 기본기가 없었고 초등, 중등 수준의 독서도 안 했고 수학 개념도 없고 플래너도 써본 적이 없고 복습도 안 해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욕심은 생겼는데 해둔 게 없기 때문에 후회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앙대 의대에 다니고 있는 임민찬 작가라고 하고요. 저는 원래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12년을 지방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를 거쳐서 의대에 합격을 한 만큼 제가 느꼈던 것들을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다양한 책들을 써왔고 또 다양한 강연들, 컨설팅 활동들도 해왔고 이번에 초등학부모를 위한 초등공부 지속력이라는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초등 공부 지속력이라는 주제로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집필하게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제가 지금까지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공부법, 초등학부모님들이 국어, 수학, 영어에 있어서 어떻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췄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보고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공부법을 알고 있어도 그 학생들이 공부를 끝까지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 공부법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근본적인 초등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 그 지속력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1대1로 2,000명 이상 지도 경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반복되던 문제 탑3?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문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한번 수학에 대해 자신감을 잃게 되면 나는 수학을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점점 어려운 심화 문제는 도전하지 않게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자꾸만 수학을 피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 초등 시기는 수학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제가 가장 섬세하게 지도를 하는 부분이 바로 수학 문제집에 대한 난이도 조절입니다. 초등 공부 지속력이랑 관련돼서 학생들을 만나면 네. 이런 부분 좀 약간 이상하다? 쟤네들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험이 많았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매일매일 공부는 하고 있지만 정작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는 공부가 뭘 위한 공부고 앞으로 지금 내가 해두는 초등 공부가 중고등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고민 없이 맹목적으로 문제만 푸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냥 주변에서 공부를 시키니까 아이한테는 더 시키게 되지만 정작 우리 아이한테 지금 공부를 시키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길을 잃게 되는 그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많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대한 방향성 없이 달려가다 보면 분명 중고등 때는 지치는 순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초등 시기부터 공부 지속력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한 5분 공부하다가 물 먹으러 가고 화장실 가고 이런 학생들이 많다고 막 그랬거든요. 네. 역시 공부 지속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학생들이 집중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특히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건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할 때만큼은 1시간 동안 앉아있고 하는데 공부라는 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앉아서 견뎌내는 힘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내가 싫으니까 집중 안 해버리고 하고 싶은 것만 집중하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학생들이 점점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학생들을 보면서 공부는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한다는 걸 배우는
그 소중한 과정이라는 걸 학부모님들에게 그런 메시지도 드리고 또 그런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들을 초등 공부 지속력에 많이 담아주셨는데 초등 공부 지속력이 아이 혼자 스스로 갖추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초등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렸을 때 특히 초등 시기에 이걸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좀 잡아주면 좋을지. 저는 초등 시기에 초등 공부 지속력을 위해서는요, 단순히 아이가 싫어하는 공부는 안 시키고 좋아하는 것만 시키고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 초등 공부 지속력을 이루는 게 총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 두 번째가 공부 습관, 세 번째가 과목별로 섬세한 공부 코칭, 그리고 네 번째가 부모의 말하기,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공부 마음가짐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공부도 무조건 재미없다고 해서 멀리 하는 게 아니라 재미없더라도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공부 습관 같은 경우는 플래너, 복습, 이런 핵심 개념들을 학부모님들이 알고는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제가 예전 같았으면 국어는 한자를 해두면 좋다, 독해 문제집을 해야 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초등학부모님들이 정말 세부적인 고민이 많더라고요. 독해 문제집을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나이대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한자를 하긴 하는데 여러 방법 중에서 뭘 해야 될지 좀 더 디테일하게 각각의 고민들을 듣고 제가 대답해주는 형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부모의 말하기입니다. 사실은 많은 학부모님들이 특정 과목 때문에 아이들과 싸우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아이들은 수학 때문에 엄마랑 다투게 되면 엄마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엄마는 내가 무조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내가 사랑하는 엄마 사이를 갈라놓는 이 수학을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얼마나 이 공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님은 지금 공부법이 과잉 시대다. 이럴수록 공부 지속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정말 예전 같았으면 대치동만의 숨겨진 비법이 있었고 정말 대치동에만 있는 학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명한 브랜드들은 전국 어디에나 가맹점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유튜브 하나만 찾아보셔도 제 책을 비롯해서 자녀 교육서만 제대로 읽어보셔도 정보는 정말 많아요.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이 많은 정보 속에서 내 아이한테 맞는 정보는 무엇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그렇다 보니까 너무 공부법에만 집중한 나머지 아이의 마음을 놓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사실은 이 공부 마음이라는 건 무조건 즐거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하면 다독여줄 수 있을까,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입니다. 오히려 공부법은 학부모님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알 수 있는 게 많지만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그런 작가가 바로 저라고 생각이 들고, 또 실제로 제가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초등학생들의 실제 고민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쩌면 학생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립니다. 작가님은 어쨌든 공부 지속력이 있었잖아요. 본인은 공부 지속력을 어떻게 배웠는지, 어떻게 쌓아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저희 엄마가 선택과 집중을 늘 잘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저희 엄마는 제가 목포에서 의대에 갔다고 하면 마치 전 과목을 엄마가 직접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엄마가 문과였기 때문에 국어, 특히 독서만큼은 엄마가 책임지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대신에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맞는 학원을 찾아주시고 저에게 맞는 인터넷 강의를 듣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1순위로 생각하셨던 원칙이 특정 과목 때문에 싸우는 순간 그 과목에 대한 정서는 좋을 수가 없다 였기 때문에 늘 싸우게 되는 시점이 오기 전에 여러 방법들을 고민을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독서 같은 경우도
제가 싫어하는 책을 억지로 읽으라고만 했다면 제가 독서를 더 싫어하게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제가 싫어하는 책은 엄마가 잠자리 독서 시간에 먼저 읽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엄마가 그런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그런 책을 도전해서 읽었을 때 적절한 보상도 주시고, 정서가 상하지 않게 늘 관심 있게 이끌어 주셨던 게 가장 큰 감사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제가 배웠던 것들,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했던 방식들, 그런 것들을 좀 두루 풀어보고 싶습니다. 공부 지속력은 관계보다 태도에 가깝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초등 시기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매일 공부하고 매일 독서하는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 독서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을 보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되더라도 숙제가 많다는 이유로 자꾸 독서를 안 하는 날이 생깁니다. 오늘은 수학 숙제 많으니까 내일 독서해야지. 오늘은 해야 할 공부가 많으니까 독서는 하루 정도는 미뤄야지. 근데 이런 식으로 독서를 자꾸 하루 이틀 빼먹는 날이 반복이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독서랑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핑계 될 것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독서와 공부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하는 습관, 특히 독서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좋으니까 자기 전에 시간 낼 수 있거든요. 그 시간을 내는 그 습관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대로 게임 같은 경우는 매일 게임하는 습관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드려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게임하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안 하는 날이 이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게임을 끊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게임을 만약에 시켜주시더라도 차라리 주말만 하게 하거나 평일에 시키더라도 월화수목금 다 하는 게 아니라 매주 금요일은 게임 안 하는 날, 이렇게 해서 매일이라는 키워드랑 게임이라는 키워드가 붙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초등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 공부 지속력이든 공부 욕심이든 부모가 기다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부모가 지금 당장 뭘 해줘야지 나중에 공부 욕심이 생길 때 써먹을 수 있을지. 제가 초등 공부 지속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공부 욕심에 대해서 떠올리시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공부 욕심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구나. 저는 그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초등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요. 공부 욕심이라는 건 내 마음속에서 와, 나 진짜 이제 공부해야겠다라고 스스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걸 느끼려면 사춘기가 지나면서 내 미래에 대한 고민도 내가 고민하기 시작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나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공부 욕심이 가능해지는 시점인데, 보통 빨라야 중학교 2, 3학년이고 보통은 고등학교 때 많이 찾아옵니다. 초등 아이한테 너 왜 공부 욕심이 없어? 너는 더 하려는 마음이 안 들어? 그렇게 말로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억지로 공부 욕심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늘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이 초등 사교육 시장에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교육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공부 욕심이 누가 강제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였으면 대치동을 중심으로 공부 욕심 학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엄청 잘 됐을 거예요. 3달에 100만 원 해서 3달 보내놓으면 다녀왔더니 아이가 정신 바짝 들어가지고 엄마 나 진짜 나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런 학원이 있으면 잘 될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학원이 아직도 하나도 없어요. 그 뜻은 누가 강제로 어디 서울대 데려가고 한다고 해서 공부 욕심을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공부 욕심이라는 키워드를 완전히 내려놓고 언젠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우리 아이가 공부 욕심이 찾아왔을 때, 제가 늘 강조를 드리지만 고등학교 때 공부 욕심이 찾아왔는데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전혀 기본기가 없었고 초등, 중등 수준의 독서도 안 했고 수학 개념도 없고 플래너도 써본 적이 없고 복습도 안 해봤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욕심은 생겼는데 해둔 게 없기 때문에 후회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초등학부모님들의 역할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욕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 아이의 공부 습관과 태도가 우리 아이의 욕심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거다. 학부모님들은 앞으로 공부 욕심이라는 키워드 내려두시고
공부 습관이랑 태도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공부 욕심이라든지 목표 이런 게 사춘기 때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 초등학교 때는 생기지 않고. 초등학교 때 학생들을 보면 자기 꿈이 있는 학생들 많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뭐 꿈이 되게 구체적으로 뭐 안과 의사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보면 꿈만 크고 막상 숙제는 안 합니다. 꿈은 큰데 정작 그 꿈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험난한지 이걸 초등학생들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단원평가 100점 받으면 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꿈이 있더라도 그게 공부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너무 학부모님들이 목표, 동기부여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럼 초등 시기에 중요한 거는 공부 태도, 공부 습관, 공부 지속력을 키우는 공부 태도와 습관을 길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책을 보면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성공 경험이라든지 공부를 결국에 좋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 좋아하게 된다. 네.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지 그 포인트들? 네. 그것들이 뭐가 있을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초등 시기에 아이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간을 견디면서 흥미 없어 하더라도 기본기를 놓치지 않게 계속해서 어떤 과목이든 이끌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 기간을 견디기 어려워 하신다는 거예요. 당장 아이가 공부 재미없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공부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활동이든 예체능을 예로 들어보면 처음에 태권도 흰띠일 땐 재미없거든요. 내가 거기서 제일 못하고 친구들이나 형들 누나들이 나보다 다 잘하니까. 근데 한번 노란 띠 따고 색깔이 점점 바뀌면서 검은 띠까지 결국에 가면요, 내가 그 학생들의 대표가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점점 더 재미있어진다는 거죠. 그걸 올라가는 성취 경험이 쌓이면서 재미있어지는 거잖아요. 어떤 활동이든. 공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재밌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과목도 찾게 되고 그 속에서 내가 100점을 받던 점수가 올라서 아니면 태도가 좋아져서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친구들의 인정을 받고 부모님이 한마디를 듣고 그게 사실은 다 공부의 즐거움을 만드는 과정이니까 저는 초등학부모님들이 초등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공부를 재미없어 한다고 해서 제발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재미없다고 해서 그건 안 시키고 재미있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절대 아니라 해야 실력이 올라야 재미있어지는 순간이 찾아오니까 그걸 믿고 그 초등 시기는 잘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가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